1994년 7월 30살의 제프 베조스는 남미 대륙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작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을 창업했습니다. 회사명을 아마존이라는 강 이름에서 따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마존닷컴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는 규모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인터넷 웹사이트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었으므로 아마존을 검색창의 맨 위에 위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아마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최단 기간에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직원 수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바하마 등의 국가에 사는 인구수보다도 많은 6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와 조직의 혁신을 연구하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링크드인 인플루언서 150인에 선정된 스티브 앤더슨의 베조스 레터는 베조스가 직접 쓴 21통의 연례 주주 서한을 해부해 그의 경영 철학과 아마존의 성장 전략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베조스 레터를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장 사이클과 14가지 성장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원칙을 어떻게 비즈니스나 조직에 적용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테스트, 구축, 가속화, 확장이라는 4개의 성장 사이클에 14가지 성장 원칙을 적용해 설명하면서 아마존의 역사, 아마존이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성장 사이클의 첫 번째인 테스트에 적용되는 성장 원칙은 첫째,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라. 둘째, 큰 아이디어에 베팅하라. 셋째, 역동적인 발명과 혁신을 실행하라는 3가지입니다. 테스트는 아마존을 매우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듭니다. 테스트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합니다. 아마존에서 테스트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아마존은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어떤 시도가 효과가 없더라도 직원들은 질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효과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효과가 있고 큰 잠재력이 있다면 아마존은 크게 베팅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실패를 피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지만 베조스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베조스는 애초에 많은 실패를 예견하면서 자신이 비즈니스 모델에 실험적인 요소를 도입합니다. 위험과 실패가 비즈니스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믿음입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경매 모델을 버리고 제3 판매자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로 지숍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실패한 실험이 됐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고 번거로운 단계들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숍의 실패 후에도 제3 판매자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살아남았으며 이는 2000년 11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면서 성공적인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성장 사이클, 구축입니다. 아마존에서 구축은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안정적인 프로젝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구축에 적용되는 성장 원칙은 첫 번째, 고객에게 집착하라. 두 번째, 장기적 사고를 적용하라. 세 번째, 플라이 휠을 이해하라입니다. 구축은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객 경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이 작성한 고객 경험 기둥은 낮은 가격, 최상의 선택, 빠르고 편리한 배송입니다. 독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미리 보기, 내용 요약, 편집자 리뷰, 독자 리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마존이 만든 고객 경험 기둥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기적 위험 요소를 분석해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 가능성이 큰지 확인할 수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시간, 에너지, 자본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존은 단기적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각각의 프로젝트가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되도록 장기적 사고를 활용합니다. 베조스는 단기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구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마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이 모델을 플라이 휠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바퀴살이 잔뜩 있는 플라이 휠은 기업의 추진력을 더해주는 비즈니스 핵심 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조스는 아마존 플라이 휠의 세 가지 영역인 고객 경험, 방문자 수,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아마존의 프라임을 확정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은 아마존의 플라이 휠을 더 빠르게 회전하도록 만들어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성장 사이클은 가속화입니다. 가속화는 테스트를 통해 구축된 것을 활용해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속화에 따른 성장 원칙은 첫째,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라. 둘째,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라. 셋째, 기술로 시간을 단축하라. 넷째, 주인의식을 고취하라입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회사가 겪는 어려움은 성급한 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서 회사가 정체되는 것입니다. 베조스는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과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의 두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베조스가 60만이 넘는 직원들에게 두 번째 유형의 결정에 직면할 때 빠르게 행동할 권한을 직원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가속화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물론 프로젝트와 시장 사이의 마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단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화는 곧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에코 플랫폼은 물건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계정에 연결된 아마존 고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고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쇼핑하고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업의 자율 계산대와 아마존 플랫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걸어나가는 쇼핑인 아마존 플랫폼의 기술은 가속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성장 사이클은 확장입니다. 확장은 기업의 정체성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놀라운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혁신적인 기업 문화, 즉 고객을 대신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또 유지해야 합니다. 확장에 적용되는 성장 원칙은 첫째, 기업 문화를 유지하라. 둘째, 높은 기준에 집중하라. 셋째, 중요한 것을 측정하고 측정한 것을 의심하고 직감을 신뢰하라. 넷째, 항상 데이 원이라고 믿어라 입니다. 아마존은 기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개인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베조스는 연간 서한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이 항상 데이 원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리더십 원칙을 통해 직원들에게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협력업체를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데이 원의 기업 문화와 마음가짐은 아마존의 조직 전반에 걸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바 레이저라는 검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바 레이저의 검증 요원은 매우 높은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이들로 회사 내에서 엄선한 그룹입니다. 바 레이저는 베조스와 채용 관리자 등 어느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레이저에 지원하는 사람은 그들의 축복 없이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수준 높은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의사결정 능력은 바 레이저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베조스의 데이원 경영 철학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것이며 이 책의 전제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날의 집중력과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날의 마음가짐을 잃고 회사의 달력이 둘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베조스가 말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쇠락의 길이 시작됩니다. 베조스는 첫날의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고객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할 것, 핑곗거리를 찾지 말 것, 트렌드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14가지 성장 원칙은 회사가 둘째 날로 접어들지 않고 항상 첫날의 기분과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